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바로 수능 공부를 할 때입니다. 수능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회탐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의 암기가 완벽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개념의 암기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방법을 통해서 내신 공부를 하는 방법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외워야 될 개념들을 꼼꼼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능 공부할 때도 물론 이제 개념이 완벽히 이해된 상태에서 이제 공식 노트를 활용하는 건데, 여러분들 되게 기출문제나 문제집 같은 거 되게 많이 풀잖아요. 근데 문제집 같은 거 오답 노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게 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오답 노트라는 개념만 존재하지 사실 여러분들이 틀린 것은 혹은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것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회탐구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예로서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꼼꼼하게 이해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할 때는 특히나 이런 문제집 혹은 이제 기출문제를 풀 때 몰랐던 개념들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용도로 공식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험지는 2013학년도 이번 수능 한국지리 영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8번 문제를 제가 예로 들어놨어요.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한국지리에서 여러분들이 석회동굴과 용암동굴에 대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이 배우게 되는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진 건데,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동굴의 내부 모습이다. 가 유형과 비교한 나 유형의 상대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해서 석회동굴과 용암동굴의 각 특성들을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념만 잘 알고 있다면, 석회동굴과 용암동굴의 개념만 잘 알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2점짜리인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각 개념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빠뜨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맞았던 틀렸던 간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 나왔다 하면 항상 이런 노트를 활용해서 여기서 지금 석회동굴하고 여기 선택지에 뭐 중부지방에 더 많이 분포한다, 동굴을 이루는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늦다, 지하수면 변화 또는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런 각 동굴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런 특징들을 따로 이제 정리를 해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오답 정리, 흔히 말하는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 제가 활용한 방법에서는 여기서 석회동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석회동굴에 대한 나머지가 다 특징이었거든요. 대부분의 특징 해서 석회동굴이란 중부지방, 여기 중부지방에 관련해서 나왔었고, 지하수면의 변화 또는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형성, 기반암의 전리 밀도, 그래서 이렇게 석회동굴의 전반적인 특징들을 정리를 해놓고, 또 마지막으로 선택이 아니었던 용암동굴에 대해서는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늦다.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늦다라는 이 2번 선택지는 되게 혼동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더 일찍 형성되었다라고 해서 따로 개념 정리를 해놓는 식으로 이렇게 오답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수능 공부할 때 공식 노트를 활용하는 것은 이렇게 풀었던 문제집 속에서 발견했던 미처 알지 못했던 개념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식 노트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네, 예를 한 가지 더 보면 방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에서 이제 개념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오답 정리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번에 소개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알아도 개념을 적용하고 또 되게 사례들을 통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문제, 그런 걸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를 묻는 문제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특히 이제 많이 3점짜리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지도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별 생산량의 지역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해서,
그래프가 나와 있고 되게 많은 예시들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사실 문제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만 잘 암기하셨다면 충분히 그 개념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 해서 수력과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강원도나 경북은 되게 다의 그래프가 되게 두드러지고 경기도나 충북, 강원도는 또 가의 그래프가 두드러지고 또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 되게 나의 그래프가 두드러지는 이런 게 보여지면 각각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하나의 예잖아요. 이런 예들을 개념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런 예도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강원도나 경북에서 되게 많이 분포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또 제주도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이잖아요. 높은 산지나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 곳에서 풍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풍력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이게 신재생 에너지별 생산량의 지역 분포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여기 써져 있는 자료처럼 44.9%, 경북은 35.2%, 그리고 제주도는 17.0%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러한 예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다른 정보, 또 자료, 암기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들이 되겠죠.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선 강원도가 44.9%로 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구나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수력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경기도, 충북 해서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했고요. 태양광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해가지고 퍼센트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이 노트를 활용해서 노트를 읽어봤을 때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예까지 알아둬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공식 노트에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걸 읽어봄으로써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 문제를 풀고 틀렸던 맞았던 간에 모르는 게 있었다. 약간 애매한 게 있었다 싶으면 이렇게 공식 노트를 활용해서 그 시험지나 뭐 관련 단원의 개념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해당 문제를 번호와 함께 해당 문제에서 요구되는 개념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능 공부를 할 때까지 할 때 공식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해서 모든 설명을 마쳤고요. 여러분들 공식 노트를 활용하셔서 사회탐구 영역 꼭 암기 제대로 해주시고 수업 필기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수능 공부 특히 이렇게 틀리거나 잘 모르는 개념들에 관해서 잘 정리하셔서 수능 공부까지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